이민서비스국이 이민수수료 면제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 새 양식을 도입했습니다. 투자이민과 취업비자 규칙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본사가 들어오는 롱아일랜드 시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뉴욕시 렌트 안정 아파트의 건물주가 새로운 세입자에게 렌트비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시 주택공사가 노후화된 시형 아파트 6만 2천 가구를 우선적으로 개보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이민수수료 면제 혜택에 대한 논란에 따라 면제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 새 양식을 도입했습니다. 새 양식은 적용 대상 소득 기준을 낮춰 앞으로 이민수수료를 면제받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시민권, 영주권 등 주요 이민신청서의 수수료 면제 신청 적용 대상을 연방 빈곤선의 150%, 4인 가족 기준 37,650달러 이하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생계보조비 등 자산 소득 심사를 요구하는 정부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도 자동으로 이민수수료 면제 신청 자격이 있었으나 각 주에 따라 복지 프로그램 수혜를 위한 소득 기준이 달라 일부에서는 연방 빈곤선 10%를 초과하는 소득을 올린 사람도 이민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의 새 양식에 따라 면제 신청을 하려면 연방소득세 신고서 또는 소득세 신고 면제 증명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하지 못해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민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새 수수료 면제 신청 양식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이 오는 27일까지입니다. 의견은 이민서비스국 웹사이트에서 코드를 사용해 누구나 제시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 발송 가능합니다. 현재 이민 청원 신청 수수료는 이민서비스국 수입의 95%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 8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투자 이민과 취업 비자 규칙의 대대적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중에 관련 규칙의 대폭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2018 세미애뉴얼 규칙 개정 액션 플랜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내년 중에 투자 이민과 취업 비자 프로그램과 관련한 규칙들을 대폭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개된 액션 플랜에서 국토안보부는 18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투자 이민 현대화 규칙 개정을 예고해 최소 투자금 인상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1월 투자이민 프로그램 현대화 규칙 개정안에서 현재 50만 달러로 묶여있는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투자금 하한선을 170% 인상한 135만 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고 100만 달러인 일반 투자이민의 최소 투자금도 180만 달러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50만 달러 투자 이민과 달리 구체적인 투자금 하한선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투자 비자 E2의 자본금 규정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H1B 프로그램은 사전 등록제 도입 등을 밝혀 큰 변화를 예고했고 H1B 취업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H4 비자 소지자에 대한 취업 허용과 혁신 사업가 프로그램 등은 폐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액션 플랜에서 이민 서류 수수료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마존 본사가 들어오는 롱아일랜드 시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 중개업소는 지난주 나흘 만에 150건의 부동산을 거래했으며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아스토리아, 브루클린 등 인근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아마존 덕분에 롱아일랜드 시티 아파트 매매가 갑자기 불붙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3일 아마존이 제2 본사 입지로 뉴욕 롱아일랜드와 버지니아 북부 알링턴 인근 내셔널 랜딩 등 두 곳을 선정해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해당 지역 부동산 경기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 헬스테드는 아마존이 제2 본사 입지를 공식 발표하기 이전에 벌써 아파트가 거래됐다면서 가족이나 대리인이 인근 지역에 미리 와서 살거나 부동산 물건을 탐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존 본사가 있는 시애틀에서 롱아일랜드 시티로 이주하게 된 아마존 직원들의 전화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업체는 롱아일랜드 시티 중심가 갤러리에
아파트의 경우 지난 2주간 25채가 거래됐고 한 주 사이에 매매 가격이 $20,000 정도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롱아일랜드 시티 지역 가격 상승으로 인근 아스토리아, 브루클린 그린포인트를 찾는 고객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롱아일랜드 시티에 이주시킬 직원은 약 25,000명으로 가족을 포함하면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는 내년 초부터 시작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상무부가 오는 2020년 센서스에 시민권 여부 항목을 추가하려는 목적이 응답자의 신원과 체류 신분 정보를 확보해 이민 단속 등 법 집행 과정에서 활용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센서스의 시민권 문항 추가를 저지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에서 정부 측이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이 센서스 응답에 대한 비밀 유지 규정을 피해 사법기관 간에 응답 내용을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응답자의 신원과 체류 신분 정보를 확보해 이민 단속 등 법 집행 과정에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 소송에서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시민권 문항 추가가 법무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한 데 따라 민주당의 지미 고메즈 연방 하원 의원은 센서스 응답이 연방 정부 기관 사이에 공유될 수 있는지 법무부에 질의했고 법무부가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에 비밀 유지 의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방안이 고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연방 센서스법에 따라 센서스 응답 내용은 정부 부처 간에도 공유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돼 있으며 이를 어기는 사람에게는 최대 5년의 징역형과 최고 $250,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브레넌 사법센터의 톰 울프 상담역은 법무부는 센서스 비밀 유지 규정을 변경할 어떤 권한도 없다며 그러한 규정 변경은 오직 의회의 입법 활동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센서스 시민권 문항 추가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6건의 소송이 제기돼 있으며 이 가운데 맨하탄과 샌프란시스코의 연방법원이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뉴욕 등 18개 주와 워싱턴 DC가 제기한 소송은 맨하탄의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항소심까지 진행돼 가장 먼저 연방 대법원의 상고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렌트 안정 아파트의 건물주가 새로운 세입자에게 렌트비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이 기존 세입자들을 내쫓을 수 있는 구실이 되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한편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이 같은 규정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렌트 안정 아파트의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 베이컨시 디컨트롤 규정은 그동안 건물주가 세입자들을 내쫓을 수 있는 구실을 주는 일종의 인센티브 역할을 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베이컨시 디컨트롤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이 뉴욕주 의회를 통과할 경우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시에서는 렌트 안정 아파트의 기존 세입자가 퇴거할 시 건물주가 차기 입주자에게 기존 렌트보다 최대 20%까지 렌트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베이컨시 보너스 규정과 렌트가 $2,733.75를 초과할 경우 더 이상 렌트 안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디컨트롤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시형 아파트 개보수와 관련된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 주택공사가 결국 노후화된 시형 아파트 62,000 가구를 우선적으로 개보수하기로 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130억 투입해 우선적으로 62,000 가구의 부엌과 화장실, 창문, 엘리베이터, 보일러와 지붕 수리 또는 교체 작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개보수 대상 아파트에 사는 14만여 명의 거주자들은 개보수가 시작되더라도 계속해서 시형 아파트에 거주하게 됩니다. 특히 개보수된 아파트는 연방정부의 주거비 보조 프로그램인 섹션 8 프로그램 대상 아파트로 전환돼 세입자들은 이후에도 거주 권리를 보장받으며 소득의 30%만 렌트로 내게 됩니다. 시정부의 발표는 지난주 연방법원이 뉴욕시와 연방정부가 맺은 개보수 계획을 인정하지 않고 반려한 데 따른 것으로 뉴욕시는 연방정부와 협의해서 $12억 예산을 시형 아파트 환경 개선에 투입할 것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 전체 시형 아파트 17만 5천 가구에 대한 개보수에는 $310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뉴저지주 뉴아크 등 수질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주 주민 150만 명이 장기간 오염된 수돗물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나 식수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방환경보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4월 이후 150만 명의 뉴저지 주민에게 지나치게 오염된 수돗물이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한 각 지역의 수돗물에서는 미국 내 수돗물의 안전 기준을 제시한 세이프 드링킹 워터 액트의 관련 기준에서 226회의 위반 사항을 지적받았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뉴욕시의 납성부는 최근 들어 수질 정화 작업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됐지만 다른 지역에서 많은 박테리아와 드라이 클리너스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가지가 아닌 다각도의 노력과 시간이 투자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최신 기술을 적용해 물을 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낙후된 시설물 교체가 시급하다고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보호청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 8명 중 1명은 수질이 나쁜 수돗물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저지주가 개인과 기업에 체납 세금 감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밀린 세금을 자진 납부할 경우 벌금과 이자 일부가 감면되지만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사면 프로그램은 지난 2009년 2월 1일부터 2017년 9월 1일 사이에 내야 할 소득세, 판매세, 법인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납세자가 내년 1월 15일 전에 밀린 세금을 납부할 경우 벌금과 이자를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납세자가 내년 1월 15일까지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5%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개인이나 기업 모두 이번 사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밀린 세금을 내면 이미 부과된 벌금을 없애주고 그동안의 이자를 절반으로 감면해 줍니다. 그러나 세금 포탈로 이미 사법당국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뉴저지주 재무국은 세금을 미납한 75만 명의 개인, 법인에 편지를 보내 사면 프로그램을 통한 납부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의 이 같은 정책은 주정부의 예산 부족을 메꾸기 위한 방안으로 이번 사면으로 2억 달러의 세금 수입이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연말이라 기프트카드를 선물 받았는데 카드 잔액이 없다면 난감하겠죠. 이런 사기 카드가 실제로 주변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이 되면 더 극성을 부린다고 하는데요. 할인 가격에 기프트카드를 판다는 말만 믿고 무턱대고 샀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얼마 전 아는 지인으로부터 100불짜리 기프트카드를 선물 받은 송 씨.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 후 결제를 하기 위해 기프트카드를 내민 송 씨는 카드 승인이 거절됐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카드엔 단 25센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25점밖에 안 들어있는 거예요. 주인도 100불짜리를 할인받아서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사기 맞은 거죠. 정말 모르겠어요. 누가 썼는지. 연말 선물로 각광을 받는 선불제 기프트카드는 소유주가 없어 양도하기가 편하지만 그만큼 보안 역시 취약해 이를 악용한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미리 빼낸 뒤 기프트카드를 판매하는 업소에다 할인 가격에 팔아버리고 이 사이 온라인을 통해 미리 결제를 해버리는 겁니다. 특히 공인된 업체가 아닌 일반 웹사이트에서 할인 가격으로 파는 기프트카드들은 이 같은 깡통 카드가 아닌지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First of all, it's almost impossible for a consumer to reverse the transaction. Second of all, it's quick. It's very quick for the con artist. And third, it lets the con artist stay anonymous. 최근엔 정부 기관을 사칭해 밀린 세금이나 공과금을 내라며 기프트카드 사용을 권유해 돈을 뜯어내는 신종 스캠까지 등장해 연방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연말만 되면 고개를 드는 기프트카드 사기 수법에 일각에선 카드 판매업체들이 보안에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내년부터 보석금 제도를 폐지하면서 보석금 업체들이 이에 대한 조직적인 대응에 나선 가운데 보석금 폐지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석금 업체 연합은 오는 2020년 11월 선거 주민 발의안에서 보석금 폐지 법안 SB10의 철회안을 상정하기 위한 서명을 모두 모았다며 이를 주 선거관리국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당국이 이 철회안을 받아들여 주민 발의안에 붙일 경우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한 SB10 법안은 오는 2020년 선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행이 미뤄지게 됩니다. 한편 보석금 제도 폐지는 내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주 행정부가 구금 추방 위기에 몰린 이민자를 대상으로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에 총 210만 달러의 예산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는 캘리포니아와 뉴욕에 이어 추방 위기에 몰린 이민자 지원에 나선 세 번째 주가 됐습니다. 주정부에 따르면 뉴저지 법률 서비스와 아메리칸 프렌즈 서비스 커미티, 러커스 법대 클리닉과 시트놀 법대 클리닉 등이 해당 지원금으로 이민 변호사를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연방노동부는 H-1B, H-1B1, E-3 비자 등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노동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ETA 양식이 개정돼 19일부터 개정 양식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TA 양식 9035, 9035E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기업주가 이들에 대한 노동 조건을 밝히고 연방노동부의 승인을 요청하는 양식입니다. 뉴저지주 KCC 한인동포회관이 잉글로드 병원과 협력해 매달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각종 혈액 검사를 실시합니다. 또 버겐카운티에서 지원하는 케어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한국어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KCC 혈액검사 일정은 오는 11월 26일, 12월 10일, 12월 24일이며 보험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혈액검사가 가능합니다. 유엔 합창단이 오는 26일 유엔 본부 공연과 27일에는 카네기홀에서 유엔 합창단 평화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유엔 본부 직원들로 구성된 합창단은 지난해 한국에서 처음으로 평화와 화합을 주제로 한 유엔 합창단 70주년 기념 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고 올해는 유엔 본부와 카네기홀에서 주류 사회 시민들과 한인 동포들을 초청해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1도, 섭씨 영하 5도, 밤 최저 기온은 27도, 섭씨 영하 11도 예상됩니다. 토요일 흐리고 오후에 비가 예상됩니다. 월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즐겁고 풍성한 추수감사절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